간접 강제 수단, 금전이란 매개물을 통하여 강제한다 해서 이 간접 강제 수단이 동원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의무행위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가 돼버린다. 그래서 반복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의무행위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집행벌 이행강제금 돈 부과하는 겁니다. 금전 부과. 그러면 대신할 수 없으니까 A만이 할 수 있으니까 A가 어떻게든 하게 하도록 금전 부과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구제를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구제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거기 비대체적 차기, 부작위 의무 이렇게 얘기하죠. 이랬던 것은 집행벌 이행강제금이 오늘날 현대 와서는 이런 것들 대체적 차기 의무 위반에도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대체적 차기 의무 위반에도 활용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체적 차기 위반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현대는 대체적 차기 의무에도 활용됐다. 이것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대체적 차기 의무 위반 건물 보면 옥상 불법 개조하고 내부 마음대로 고쳐버리고 하니까 시정명령 원상복구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바라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시정명령 원상복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정명령 바라고 원상복구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인부들도 다 할 수 있죠. 건물의 원상복구는. 그러니까 대체적 차기 위반에도 출발은 비대체적 차기 부작이었는데 오늘날은 대체적 차기 의무까지도 집행벌이 활용되고 있다. 원래 대체적 차기 위반은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 차기 의무에 대한 집행벌도 인정되게 되면서 오늘날 행정주체 대체적 차기 위반에 대해서 대집행과 집행벌을 행정주체는 이 양자 간에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대집행과 집행벌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집행과 집행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과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갔다. 근데 오늘날 현재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지금은 일반행정쟁송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일반행정소송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코스가 다릅니다. 그러면 일반 집행벌은 비송사건으로 가고 있고 그냥 이런 법이 있다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반행정쟁송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23에 개념을 하시고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대체적 차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차기 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으며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한 장 넘어가셔 가지고
824의 4번의 성질이 있습니다. 1번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의 성질은 급부하명에 해당되며 2번 판례는 이행강제금 일신존속적인 것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일신존속적이기 때문에 승계되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부과받은 이행강제금 아들이 승계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넘어가 봅니다. 내용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넘어가서 828에 3번 직접강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국가가 심리압박을 가하게 한 금전부과를 한다고 했죠. 심리압박하게 한 금전부가 금전을 매개물로 하여 강제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간접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A에게 강제할 때 이렇게 뭔가 매개물, 그 금전이라는 이런 매개물을 통하여 강제하면 간접강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금전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강제하면 간접강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A가 이제 무허가 영업소, 무허가 룸사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허가 영업소 룸사롱 하고 있으면 몇 번이고 그 벌금을 부과했더니 장사 잘 된 룸사롱은 버젓이 또 돈 벌어서 내고 있고 또 영업하고 국가를 안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와서 거기 무허가 룸사롱 이거 영업소 폐쇄시켜 버립니다. 이때 그 영업소를 이렇게 폐쇄시켜 버린다. 무허가 영업소 그 룸사롱 폐쇄시켜 버리면 국가가 어떤 매개물 없이 직접 와서 직접으로 와서 강제한다고 해서 이런 거 그 직접 강제 이렇게 얘기하죠. 간접 강제가 있고 이 직접 강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 영업소 폐쇄 조치 이런 거 직접 강제다. 이 간접 강제하고 대비되는 거다. 그래서 직접 강제가 됩니다. 영업소 폐쇄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 강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최우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종류를 잘 알면 되겠죠. 직접 강제는 영업소 폐쇄 조치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영업소 폐쇄 조치 직접 강제 가장 강력하다. 종류를 잘 기억해라. 그래서 직접 강제가 있습니다.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신체재산 실력행사하여 의무행 확보하는 그 강제수단 실력에 의한 예방접종 촬영금지적에서 필름의 즉각적 압수 무허가 영업소 강제 폐쇄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구별 개념이 있는데 오른쪽에 근거 종류만 잘 체크하세요. 819에 4번에 근거 종류 1번 무허가 영업소 강제 폐쇄 영업소 강제 폐쇄를 잘 기억하세요. 식품위생법의 그 영업소 강제 폐쇄 또 애국인 강제 퇴거 방어 해명구역 성박의 강제 퇴거 시위군중 강제산 강제 퇴거 6번 학원 등의 폐쇄 조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직접 강제 종류다. 종류만 기억하시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830 넘어가서 4번 강제 징수가 있지요. 그러면 대집행을 했고 집행벌 이행강제를 했다면 간접강제했다면 직접 강제를 받고 이제는 뭐가 있지요? 강제 징수에서 세금 내라 라고 하면 이 강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 징수 세금 내라. 그러면 세무서장이 그 A에게 그 세금 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조세부가 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세금 내라고 조세부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명을 부과했죠. 그래서 세금 내라 조세부가 하명을 했다.
자신에서 세금 내버리면 모르겠지만 세금은 안 내지 버젓이 재산, 집 같은 건 있죠. 그러니까 세금 미납을 들어서 집을 강제 경매 등 이런 걸 해버립니다. 그 전에 먼저 뭘 합니까? 이 독촉장을 발령하죠. 그리고는 뭘 하죠? 이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촉 체납 처분을 하게 되고, 독촉장 체납 처분은 먼저 못 팔게 압류 걸어버립니다. 다시 팔아버리죠. 공매. 다시 이거 청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금은 안 냈지 버드지 재산은 갖고 있으니까 먼저 독촉을 하죠. 그러면 독촉은 그 성질이 계고하고 똑같습니다. 대집행에서 계고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거 그 성질이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합니다. 독촉이 그 여러 번 행해지면 이 처음 것만 처분이고 반복된 것은 처분이 아니다 라고 해서 독촉 의사의 통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독촉이 그렇고 다시 체납처분 압류매각 청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압류는 이 재산을 몰래 빼돌려 놓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처분 금지를 겁니다. 그래서 처분 금지를 거는 그런 그 권력적 사실행위다 라고 해서 그 압류 처분 금지를 거는 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분 금지를 거는